자, 이번에는 몇 번째 단원입니까? 네 번째 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입니다. 자, 앞선 단원에 비해서 밑에 단원들이 좀 많아, 그치? 유형이 좀 많아. 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같이 묶어놨으니까. 근데 그럼 지금 따로같이 왜 묶어놨어요? 둘은 뗄 수가 없지. 무슨 관계에 있으니까?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해하는 게 좋고, 실제 문제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한 문제에서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기출문제들에서, 여기서 기출문제들에서. 그래서 그냥 같이 놓고 보시는 게 더 이렇게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지수함수와 지수법칙. 지수함수가 뭔데? 지수함수가 뭐였어요? y는 ax꼴의 함수죠. 즉 변수 x가 어디에 있을 때, 지수에 있을 때 걔를 지수함수로 부르고요. 끝에 밑쪽 거는 뭡니까? 밑은 0보다 크고 밑은 뭐가 아니다? 1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수함수 밑은 어떻게 나오냐? 밑이 왜 0보다 큰데 1보다 작은 경우가, 두 번째는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나와서 보잖아. 왜 따라서 그래프의 경이 하나가 달라졌죠. 자, 밑이 0과 1 할 때는 지수함수 어떤 그래프였냐? 감소하는 그래프였죠. 감소하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였어요. 어디를 지나고? 항상 0,1을 지나고, 누가 점근선이고, x축이 점근선이 되고,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런 곡선이었어요. 반대로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때? 그치,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이었고요. 여전히 0,1을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 될 거다. 따라서 밑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잖아. 감소하고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수함수는 항상 그 밑의 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를 때는 두 가지를 다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의역은 말할 것도 없이 실수 전체야. 자, 중요한 거 치역은 어떻게 나오니? 치역 y는 어때? 보다 큰 값만 나오죠. 그치?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ax를 t로 치환하는 데 있을 때 ax는 항상 0보다 큰 값이니까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지도를 따라왔었죠. 그치? 그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자, 당연히 지수함수에서 있는 이 우변의 모양이 뭐야? 지수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함수를 다룰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지수법칙이 필요한 거지. 따라서 이게 지수함수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별거 없어요. 그냥 지수법칙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F0은요, A의 0선부터 하는 거지. 얼마야? 1 되는 거야. 자, fx 더하기 y는 A의 x 더하기 y선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지수가 더해졌다는 얘기는 AX선과 AXY선이 곱해졌다는 뜻이죠. 얘가 fx고 fy니까 둘이 곱한 거는 같다. 지수법칙이잖아. 그 다음 뭐야? fx-a선은 a의 x-y선이고요. 지수끼리 뺐다는 얘기는 ax선을 a의 y선으로 나눴다는 얘기지. fx를 fy로 놨으니까 fy분의 fx 나왔습니다. 역시 지수법칙을 나타내는 거예요. 함수랑 표현 가졌죠. 그 다음에 fnx는 a의 nx제곱이죠. 지수끼리 곱해져 있는 거는 뭐야?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일 때 지수끼리 곱했죠. fx의 n승을 볼 수 있겠네. 역시 지수법칙. f-x는 a의 -x는 자 치수의 마이너스부터 못한다. 역수가 된다고 배웠죠. 그렇죠? 따라서 fx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지수법칙이야. 괜찮지? 마지막 거 볼게요. 자, 이게 좀 낯선 표현인데 f2분의 x 더하기 y는 2분의 fx 더하기 fy보다 작다. 얘가 아래로 블록한다는 뜻이래. 자, 지수함수 그래프는 위치 1보다 크든 작든 둘 다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죠. 아래쪽으로 휘어 있잖아. 그렇지? 아래쪽으로 블록한 모양이야.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 이 식이래. 자, 봐봐. 아래로 블록하면 우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여기 봐봐. 이게 fx 그래프야. 그럼 x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야? fx랑 함수값이죠. 맞지? 이게 f랑 함수라면 이게 뭐니? fy가 되겠죠.
그럼 우겨 봐. fx 더하기 fy 나누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얘와 얘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얘의 둘의 중점이지. 그지? 둘의 평균이잖아. 더해서 나누기 한 거. 둘의 한가운데로 말해. 여기 한가운데 1점 되겠네. 맞지? 여기가 2분의 fx 더하기 fy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 더하기 y 나누기니까 뭐야? x, y의 중점이지. 한가운데. 맞지? 여기가 2분의 x 더하기 y야. 그럼 그때 함수값은 이 점에서의 y값이 여기저기. 여기가 바로 뭐가 되니? f 2분의 x 더하기 y야. 누가 더 큰 거냐? 얘가 더 크지? 더 크잖아. 왜? 아, 그래프가 아래로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중점에서의 함수값의 중점보다 어때? 더 밑에 만들어지잖아. 맞지? 반대로 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요. 두 점의 중점에서 함수값은 함수값 자체의 중점보다 어때? 더 위에서 만들어지겠죠. 두 함수값의 중점보다 두 정역의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위로 볼록한 걸로 가니까 가운데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더 크게 나온다고. 이렇게 반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 표현이 뭐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뭐야? 너? 두 점의 중점에서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중점이 크기에 따라서 누가 큰지에 따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결정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외워야 됩니까? 굳이 외우지 말고요. 그냥 눈에 익혀도 이게 뭐야? 두 값의 한가운데, 두 값의 중점에서의 함수값이고 얘는 두 함수값의 중점을 말하는 거야. 그 둘의 크기를 비교한 거는 곡선이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보는 거야. 그럼 어느 게 어떨 때 위로 볼록함을 나타내는지는 그려보면 되잖아. 그려보면 되잖아. 보고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도 그려보고 위로 볼록한 곡선도 그려봤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따져보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가치는 없어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자, 어쨌든 지수함수는 뭐야? 둘 다 아래로 볼록하고 있지.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보기들 중에 지수함 특징을 나타내는 것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찾으라 그러면 얘들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나머지 다 지수 법칙인데 마지막 하나가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이것만 좀 변경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 직접 그려봐. 곡선을 아래 볼록하게. 자, 그러면 319번 봐요. 자, 방금 뭐지? 지수 법칙 그대로 확인하시면 돼. A의 x 더하기 yx는 둘이 곱한 거야. 맞죠? 마이너스 x이니까 역수변에 fx분의 1다 맞는 거죠? 자, 얘를 볼까? f2x는 얼마야? x자리에 2x 들어가니까 a의 2x는이죠. 그게 루트를 쓰고 있잖아. a의 2x는 루트 ax의 제곱이지. 그러면 제곱과 제곱은 없어지게 뭐가 나오니? x 나오겠죠. 원래 절대값 쉬어야겠지만 어차피 ax은 무조건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결국 뭐라고 할까 이거? fx가 되네. 처음이지? 간단한 지수에서 하시면 되는 거야. 4번은 f 2분의 x는 얼마야? a의 매스 2분의 x냐? 그럼 어떻게 넣었어 이거? 분모에 있는 거는 루트 앞에 분모를 이렇게 2는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루트 ax이고 ax의 fx이고 루트 fx 참여해 주세요. 참여 되겠죠? 그럼 참여. xn승은 a의 x자리에 x의 n승이 들어갔어. 근데 봐봐 우변은 fxn승은 ax의 n승이죠. 둘이 같나요? 다르나요? 얘는 xn 둘이 곱해야 되지 x의 n승이 아니지 지수가 다르죠? 그 5분이 틀린 거예요. 지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확인하시면 못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 보세요. 지수 함수와 함수값으로 되어 있어. 뭐 함수값 문제니까 당연히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바로 322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fx가 2분의 1의 x-kx에 대해서 f형은 8일 때 f2를 구하라.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먼저 k를 구해야 되네? f형은 8을 잡지? 아이고 힘들어 안 붙더라. f형은요 x 0집어넣습니다. 2분의 1에 x 0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k승이 8인 거야. 자
지수에 음수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어. 어떻게 하자 그랬지? 밑을 역수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 역수니까 2의 K승이 8입니다. 쓸 수 있죠? K는 얼마다? 3입니다. 그럼 여기 3이니까 X 빼기 3승으로 바뀌었네. 그럼 F2는요?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2 빼기 3 마이너스 1승이 되고 2의 1승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고 함수 문제는 그 다음 유형 3번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 방금 설명을 다 했고요.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건 절대 틀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마지막 토프라도 한번 볼까요? 1이 아닌 향수 AB에 대하여 두 함수 AX제곱과 BX제곱이라 하자. fx와 gx를 항상 옳은 거 찾으세요 되겠습니다. fn은요 A의 n승이고요 gn은요 B의 n승이야. 누가 크냐 이거야. 1이 아니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니까 A의 n승이 B보다 K의 n승보다 큽니까? 자, 지수의 크기 비교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응? 여기 밖에 맞춘다면 밑을 비교하는 거지. 근데 자, 우리 앞서서 본 거는 그 위치 다 어때? 막 3의 제곱, 5의 세제곱 같이 큰 수들, 1보다 큰 수들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가 똑같을 때 밑이 크니까 큰 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이제는 1만 아니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그럼 1보다 작을 때도 과연 그게 성립하는지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야. 지수가 똑같을 때. 예를 들어 봐. 2분의 1의 n승 3분의 1의 n승 누가 더 크니? 제곱하든 세제곱하든 큰 쪽이 더 크지? 맞네?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도 성립한다는 걸 말할 수 있네, 그치?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풀면 되겠지만 우리 지금 뭘 배웠냐? 그래프였잖아. 문제는 대소 비교는 항상 어디 위해서? 그래프 위에서 해주셔야 돼. 그래프 위에서. 자, 지수 형태의 수식의 크기 비교는 그래프를 통해서 하자고. 예를 들어서 위치 같은 경우 A의 M승과 A의 N승의 크기 비교하려면 어떻게 된다? 맞지? 무슨 그래프 해야 되니? A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X에다 MN 집어넣고 누가 더 높은지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X의 그래프가 만약에 A가 1보다 큰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거기다가 MN을 집어넣을 때 M이 여기고요. N이 여기니까 A의 M승보다 A의 N승이 더 크네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밑이 똑같으면 얘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거기에는 X에다가 주어진 두 값을 깍깍 집어넣고 누가 높은지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되겠죠. 그럼 M을 집어넣는 게 더 크고 N을 집어넣는 게 더 작겠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같은 거 저처럼 지수와 같은 경우죠. 밑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 몇 개 그려야 되니? 2개 그려야 된다며. 2개 그려놓고 똑같은 n을 집어넣고 누가 높은지 보셔야 된다며. 똑같은 x값을 집어넣고 누가 높은지를 보셔야겠죠. 이해됐지? 크기 비교할 때 비교하는 대상의 밑이 똑같으면 그걸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그래프 하나면 되겠지만 밑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셔야 된다. 그럼 다시 불러 들어올게요. A의 n승과 B의 n승을 비교할 거라고요. A의 n승과 B의 n승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야 돼. AX의 그래프와 BX의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고 그랬지만 A가 B보다 크지만 둘 다 1보다 크면서 클 수 있잖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둘 다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겠지 이렇게. 그치? 이게 BX냐?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더 클수록 축에 같게 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B보다 A가 더 크니까 AX이 더 X축과 Y축에 더 가깝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맞지?
그런 상태에서 n이라는 뭐 양수를 집어넣어보자. 그럼 당연히 뭐가 더 크게 나오니?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더 크다고 나올 건데. 자, 이번에는요. A하고 B하고 비교하는데 둘 다 1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됐지? 그럼 이게 이제 B의 x승이야. 감사함수니까. 됐지? 그럼 AX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을수록 축에 가깝다며. B가 더 축에 가까워야 되죠, 작으니까. 그럼 A는 더 축에서 멀게 이렇게 해주면 되죠. 됐지?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X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니? N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얘는. 양수에는. 그럼 누가 더 크니 또? A의 n승이 더 크지, B의 n승보다. 자, 이 경우에도 이거도 그래프 모양이 다르지만 A의 n승이 더 크게 나오잖아. 그치?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남았잖아. 뭐? A가 더 큰데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럼 AX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BX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양수 n을 딱 집어넣었을 때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더 크게 나오죠. 어느 경우라도 항상 A의 n승이 B의 n승보다 크니까 기억은 참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올바른 풀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했지? 자, 지수 형태의 식의 값의 대소 비교는 그래프 상에서 보는 거다. 밑이 하나인 값들을 비교할 때는 밑이 A인 지수함수를 하나만 넣고 정의역을 바꿔가면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밑이 제각각일 때는 제각각에 맞는 그래프들을 크기를 고려하면서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더 클수록 X축, Y축에 바짝 붙여서 그린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은 놈을 X축, Y축에 더 바짝 붙여서 그린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N값을 집어넣고 크게 비교하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Fn G-N. G-N도 크대. N은 지금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fx, AX의 그래프에다가 양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BX의 그래프에다가 음수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게 비교했을 때 음수가 더 커야 돼. 그럼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 보세요. Fn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N 여기 있겠죠. 그럼 Fn은 N을 AX에 집어넣은 얘기지. G-N은 흰색에 집어넣은 거지. 당연히 얘는 1보다 더 큰 데 있고 얘는 1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 당연히 어때? Fn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걸 만족하지 않지? 아니야. 자, 이 경우는 Fn은 N을 파란색에 집어넣어. 1보다 작죠? 여기 1이니까 1보다 작죠? 그 다음에 G-N은 마이너스 N을 흰색에다 집어넣어. 1보다 크죠? 그럼 이거 만족한다 안 한다? 하죠? G-더 크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A는 어때? 1보다 작네. 1보다 클 때는 성립하지 않는데 1보다 작을 때는 성립하네. 그렇지? 따라서 이거 만들어 드리면 틀리게 되겠지? 세 번째 보세요. Fn이랑 G-랑 같아야 돼. 안 같았지? 같을 수가 없었지 절대로. 하나 1보다 크고 하나 1보다 작은데. 이 경우밖에 없네. Fn은 얼마야? 여기지? G-는 여기지? bx에다가 n-을 집어넣는 거니까. 둘이 같아질 수 있지.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이 상황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fn-n분의 1. 자, n분의 1 어디 있어? n이 양수니까 n분의 1도 양수죠. 아이고 인준아. 다시 얘를 만족하는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밖에 없어요. A는 1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아서 N을 집어넣어서 AX가 만나는 점과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서 BX가 만나는 점이 같아지는 경우는 이 상황밖에 없다고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 분명히 N과 마이너스 N은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런데 둘이 높이 똑같으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때? 둘이 좌우가 대칭이겠죠. Y축의 대칭이겠죠. Y축의 대칭이니까 이번에는 n분의 1을 집어넣어서 n의 역수 n분의 1을 집어넣으면 너 역시 양수겠죠. 그럼 마이너스 n분의 1도 정확하게 대칭이 되겠죠. 둘이 높이 어떻게 됐다 그렇지?
해칭이니까 같겠죠. 그치? 이것도 참고겠죠. 물론 이것은 식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자, F에는 A의 n승이고요. G-E는 B의 마이너스 n승이야. 둘이 같으면 되지. F의 n-n분의 1은 A의 n 플러스 1이죠. G의 마이너스 n분의 1승은 B의 마이너스 n분의 1.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n분의 1승 해줘도 돼? 안 돼? 같으니까. 괜찮죠? 그럼 A하고 결국 뭐랑 같다? B의 마이너스 1승하고 같죠? 그럼 여기는 B의 마이너스 1승을 뭐로 바꾸면? A로 바꾸면 A의 n분의 1승을 쓸 수 있으니까 둘이 다 갖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식으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림을 그렸잖아. 앞에서 그림 가지고도 판단해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내소리게요. 항상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야. 그럼 뒤에 보면 또 뭐야? 로그에서도 우리가 대소비교 할 때 로그 함수 그래프 이용하는 게 또 나오겠다. 그치?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다. 자, 이거 치수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대소비교 하는 문제 수능에서도 엄청나게,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거 나오면 얘들이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었어요. 4절짜리 중에서 항상 후반 쪽에 중킬러나 킬러 쪽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었어. 나중에 시험들이 할 때 모의고사 기초 문제들을 줄 텐데 분명히 문제를 볼 거야.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기본 문제는 이런 것들 연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부터는 이제 뭐야? 그래프 가지고 놀지. 당연히 함수니까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어야겠죠. 윤희야, 잠깼니? 아까 눈 흰자리가 보이던데? 깜짝 놀랐네. 사탕 줄까? 아, 사탕이 어? 뭐라고? 저 사탕 많아요. 아, 많다고? 나도 좀 줘. 자, 그래프에서 미지수 구하기는 결국 그래프에서는 실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고 없으면 그래프를 그려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좌표였죠, 그렇죠? 좌표들 위주로 하나하나 파악해 가시면 문제는 또 없습니다. 328번 볼게. 알파 베타 64일 때 A 더하기 B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파가 뭔데? 알파는요 A를 집어넣으니까 4의 A승이잖아. 베타는 B를 집어넣으니까 4의 B승이 되겠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결국 4의 알파승과 4의 A승과 4의 B승을 곱하는 거고 4의 A 더하기 B승이 되겠죠. 지수부채에 따르면 그게 얼마야? 64래네. 64는 4의 세제곱이잖아.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런 거 그치? 이런 그냥 말할 것도 없지. 331번. 자, 그림과 같이 3의 마이너스 세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당연히 1이겠죠. 그 다음에 9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3의 마이너스 x승 위의 천점 A를 지나면서 x의 평행에 쫙 껐더니 9x의 그래프와 B에서 만나더래. 그 다음에 이 B에서 Y축의 평행에 쭉 내렸더니 이놈의 그래프랑 또 C에서 만나더래. AB 길이가 3일 때 BC의 길이는 되어 있습니다. 자, 길이를 구하거나 길이를 계산하려면 저의 좌표들이 필요한 거죠. 그지? 좌표가 X좌표가 필요한데 아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하나를 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신다고 그랬잖아. 그치? 어디를 정할래요? 어디를 정할래요? A에 시작되니까 A, X좌표를 정할까? 나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두 개씩 없으니까. 없어요. 네? 나 여기서 잡을게. 얘를 뭐라 그럴까? 여기서 잡을까? 그럼 여기는 얼마 되냐? 이 길이가 3이니까 K 빼기 3이지. 그럼 일단 뭔 얘기 할 수 있어? 평행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둘이 무슨 좌표 똑같다? Y좌표 똑같죠. A점 Y좌표는 얼마다? 3에 마이너스 X자리에 K 빼기 3을 집어넣는 거죠. 얘는 9에 K죠.
V 같아지는 K를 먼저 확인해보자. 됐지? 밑을 같게 만들어야겠죠. 3의 마이너스 K 더하기 3승은 3의 제곱의 K니까 2K 세게 되죠. B가 2K죠. 따라서 K는 얼마나? 1. 끝났죠. 그치? 그럼 1이야. 그럼 여기 잡은 얼마야? 1,9의 1승이니까 9. 1,1 집어넣으면 3의 마이너스 세개 3분의 1 되겠죠. 6 빼기 6은 얼마다? 3분의 26이 되겠다. 괜찮니? 좌표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돼. 좌표 있으면 길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으니까. 좌표가 하나도 모르면 어느 점을 좌표든 한 점을 정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한 점의 x좌표를 k나 i로 두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두 점은 y좌표 똑같고 이렇게 된 두 점은 x좌표 똑같다는 의미에서 좌표를 직접 그려 나가시면 된다고. 뒤에 톱 문제들도 있는데 하나는 내주고 하는 문제고 하나는 내부적이 하는 문제네. 자, 335번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봐봐, 결국은 A, D, C의 좌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A와 D는 뭐야? Y좌표가 똑같이 B로. C는요? A와 Y는 A와 B 사이 거리가 얼마야? 16이죠. 그리고 넓이를 줬네. 그걸 통해서 나머지 좌표들을 찾아내셔야 되겠다. 그럼 일단 봐봐. 뭐부터 할래요? 이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넓이를 계산해서 16보다 풀어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야 되고 높이도 구해야겠지. 높이는 얼마야 결국? B 빼기 A가 되겠죠. 거리가 얼마나 해서 지금 16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높이는 16이야. 맞지? 삼각형 넓이 16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야 지금? AB지.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높이가 지금 얼마야? 16이라고. 따라서 AD 길이가 얼마나 되겠니? 2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이만큼 길이가 2라고요. 이렇게 찾고 시작하면 되겠죠 뭐. 그 다음 뭐 할 건데? 응? 미쳤네. ABC의 넓이네. 미안. ABC의 넓이가 이게 ABC니까 밑변 길이를 뭐 하더니 BC가 되지, 그치? 따라서 BC 길이가 2다. 얘가 2야. 무슨 걸까요? 해보니. 자, BC길의 2랑 찾아냈으면 BC길의 2랑을 이용하려면 B점과 C점 좌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B점과 C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둘 다 Y좌표가 얼마인 거야? A지. Y좌표가 A라고요. 요 Y좌표가 A고요. 요 Y좌표가 A가 되는 근데 X좌표를 찾으시면 그가 B와 C X좌표 되면 이렇게 4X는 A야. 그럼 X는 뭐가 되니? 로그 4A가 되겠지. 근데 2X는 A야. 따라서 그럼 X좌표 X는 얼마야? 로그 2A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길을 2랑 이용하려면 여기서 이걸 뺀 게 2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로그 2A에서 로그 4A를 뺀 게 2라는 얘기라고요. 위치 같다 달라. 다르게 같게 만들어야겠죠. 4는 2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앞으로 빠지죠. 그럼 로그 2의 A 빼기 2분의 1 로그 2A는 여기 2분의 1 로그 2A가 되겠죠. 2라고. 2 곱하면 4라고. 따라서 얘는 얼마다? 2의 4제곱에서 얼마다? 16이 되겠다. 자, 그럼 여기가 16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 거리가 지금 16이니까 B는 얼마 되네? 그러면 16 더하면 32가 되겠죠.
역시 A와 D점의 Y좌표가 나왔잖아. 그러면 얼마라고? 30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32, 여기다가 32 넣으면 그런 거 X좌표 나오겠네. 이거 얼마? 로그 4에 32. 맞네? 2의 제곱. 그럼 2분의 나오고 2의 5제곱. 5. 로그 2의 2가 되겠죠. 2분의 5네. 그치? 자, D점은요? 2의 몇 승? 5승이네. 그치? 5승이 30이니까. 따라서 5고 여기는 2분 오니까 이 길이 얼마 되니? 2분의 5가 되겠다. 그럼 상하 그늘비는 끝났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2분의 5고 높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16이었죠. 얼마다? 저상하 그늘비는 22입니다. 조금 번잡스럽긴 하지. 로고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의 조건은 똑같잖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삼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뭐 어떤 성분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좌표가 일단 등장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점들의 좌표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1. X좌표 알면 금방 쉽겠지만 X좌표 안 줘줬죠. 대신에 뭘 준 거야? Y좌표들을 줬잖아. 그럼 식이 있으면 X좌표도 Y좌표도 안 알면 나머지 뭐 할 수 있잖아. 그 Y에다가 A와 B를 집어넣었더니 결국 X좌표를 표현하려면 로그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 지수를 표현하는 게 로그니까. 로그로 나와도 어차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A값 찾고 다 찾아낼 수 있잖아. 차근차근 하시면 돼. 좌표에 관심을 맞추고. 됐지? 자, 로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가 맞지 마. 로그도 하나에 뭐라 그랬어? 실수라고 그랬잖아. 5가 나오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치?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거 가지고 뺄셈 덧셈 할 수 있어요, 다.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유형 5번. 자, 방금 부분은 기본형의 지수함수 그래프라면 이제는 뭐야? 이 지수함수들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우리가 1학년 때 도형이동에서 했던 이동시켰을 때 식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고, 반대로 이동된 식을 보고 얼만큼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알아낼 수도 있지. 그럼 끝인 거야. 자, 첫 번째. 평행이동시키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시키면 x 뒤에 x 빼기 n 붙겠지.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x 뒤에 뭔가 숫자가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이야? x축 방향으로 옮겨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옮기면 y 빼기 n 붙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시키면 플러스 n이겠죠. 지수함수 뒤에 상수가 붙어 있으면 그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수함수의 전거선은 뭐기 때문에? x축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평행을 시켜봐야 전거선에 변화가 없어요. 단 y축 방향으로 평행을 시키면 전거선도 같이 옮겨지겠죠. 그럼 원래 전거선 x는 0, y는 0이잖아. 근데 전거선이 y는 3이 됐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아하,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됐구나라고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거선을 통해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알아챌 수 있다. 치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점거선이 y는 3으로 올라가면 치역도 y는 3보다 크다가 되겠죠. 즉 점거선이 곧 치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그것들이 곧 y축 방향으로 평행시킨 양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 다 같은 말인 거지. 그 다음에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x축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지. 그리고 그 마이너스 보통 반대쪽으로 넘겨주잖아. 그래서 지수함수의 앞쪽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어느 쪽에서 온 거야? 건너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자, 지수함수가 x축 대칭되면 어떻게 되니? 원래는 아래로 블록하는 모양에서 뭐야? 위로 블록한 모양으로 바뀌지. 그지?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두셔야 되겠어. 뒤집혀져 있는 거니까. y축 대칭이면 x에 마이너스 x가 붙는다고요? 그럼 지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밑이 x로 바꾼다고 그랬죠? 아하! AS과 A의 A분의 1x의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2x의 그래프가 생기면 2분의 1x의 그래프는 그래 정확하게 y축 대칭하게 되겠죠. 오케이.
원점 대칭이면 당연히 밑도 역수로 바뀌고 마이너스 앞에 붙는다. 건너편에 성공이니까. 마이너스 1층 뭐야? 역함수죠. 따라서 지수함수 역함수 뭐였냐? 로그 함수였죠. y는 ax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x가 되겠습니다.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옮겨진 이제 그래프의 정보를 묻는 문제들인데, 여기 보시면, 자, 330 보시면, 치수함수 y는 16 곱하기 4의 x 더하기 1 되어 있어. 자, 치수함수의 특징, 뭐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y는 k 곱하기 ax이라는 형태가 등장할 거야. 보이스윙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는 방금 봤어. 이게 쓴 거니까 x축 대칭이야. 근데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어떤 숫자가 곱혀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할았어? x축 방향으로 비이동된 거를 x라고 했죠. 왜냐면 k는 a 로그 a의 k로 써도 돼, 안 돼? 되지? 곱하기 ax이잖아.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a에 x축 방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이동된 거야. 맞지? 자, 지수함수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만큼 뭔가 커진 느낌이지. 커진 느낌이 아니고요. x축 방으로 옮겨진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처럼 위치 밖에 만들 수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 16은 4의 제곱이고요. 4의 x는 더하기 1이니까 4의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면 x축방은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방으로 플러스 1만큼 옮겼구나 라고 바꿔놓고 풀면 돼. 근데 그게 4가 아니라 얘랑 다른 위치를 가지고 표현이 되는 숫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뭐 있어? 이렇게 위치를 얼마든지 각자 맞출 수 있잖아. 예를 들면 5 곱하기 4x 나오면 어떡한다? 5는 4 로그 4에 5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위치 4로 갖다 쓰니까 x 더하기 로그 4에 5가 되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4에 5만큼 이동된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지. 됐지? 자, 이게 지수함수를 갖는 특징이었어요.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됐지? 그럼 위치 4니까 증가함수죠. 1보다 크니까. 오케이. 정역은 실선 제곱합이다. 맞죠? 치역은 원래는 양의 실수인데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되니? 위로 1만큼 이거잖아. 치역은 y는 1보다 크다 되겠죠. 틀렸죠? 그렇죠? 2번이 틀렸네. 3번.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겹치십니까? 그렇지. x축방으로 마이너스 2, y축방으로 플러스 1만큼 옮기면 겹치니까. 네 번째, 마이, 2를 지납니까? 대입해보면 마이, 2이 지나네. 정근살 만드시는 y는 1이 되겠다. 제대로 변형해서 표현을 내시면 되겠다. 자, 뒤에 341, 342 보시면 결국은 보세요. 이렇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켜서 겹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OX의 그래프와 그러면 평행이동 시키면 절대 밑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대칭이동 시키면 앞의 부분은 바뀔 수 있었죠. 그리고 밑이 뭘로도 바뀔 수 있었어? 역수로도 바뀔 수 있었죠.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밑이 역수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밑이 같거나 밑이 역수 관계이면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또 얘의 역함수는 밑이 5인 로그 함수잖아. 따라서 밑이 얘랑 똑같은 로그 함수가 등장해도 y는 대칭을 이용해서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면 되겠죠. 자,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밑이 얼마인 거야? 5의 제곱인 25가 밑이 되는 거죠. 맞네? 5의 2x이면 이 자리에 x를 바꾸면 25의 x이 되는 거라고. 밑이 다르니까 포기할 수 없다. 얘는 5의 마이너스 x이고 5의 마이너스 x이죠. y축 대칭된 거니까 너도 포기할 수
있다. 위치 역수여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또 포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다. 340도 볼래? 구에 쓴 그래프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거를 찾으라 돼 있어요. 역수니까 포기할 수 있죠. 얘는 3이라 보였지만 3의 제곱이 보이니까 역시 밑이 얼마인가? 9인 거죠. 포기할 수 있죠. 얘는요 3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27인 거야. 포기할 수 없죠. 얘는요 9 나누면 9에 x-1승 더하기 9분의 1이죠. 밑이 9잖아. 평행이동 된 거죠. 포기할 수 있죠. 됐지? 그래서 밑의 크기만 확인하시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그들을 이용한 미적에서의 결정입니다.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동시킬 수만 아니면 그리고 이동대식에서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읽어낼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3x 그래프를 x축방으로 n만큼 그러면 3의 x 빼기 m y축방으로 n만큼 더하기 n 옮겼더니 얘가 얘들의 그럼 얘는 어때? 이꼬라지 바꿔야겠죠? 어떻게 했어?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 m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348번 볼까? 마지막 거. a 곱하기 3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어요. 그럼 원점 대시키면 y도 마이너스 있고요. x도 마이너스 x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변시키면 x 빼기 2로 들어가요.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마 3이 들어가겠죠. 그지? 이거 어디를 지난다고요? 1분만 마이너스 5 지난. 아이고 이제 준다. 아이고 준다. 아이고. 마 1 들어가죠? y다가 마구 플러스 9지. x 1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a 곱하기 3의 1승. 따라서 얼마다? 3. 아무것도 아니까 그냥. 식재대로 옮겨주시고요. 옮겨준 식이 어딜 지나니까 대입하시는 거고. 물론 이걸 이쁘게 정리하면서 대입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쁘게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어차피 대입할 거. 정리하고 안 하면 니마. 됐지? 자, 형준이가 너무 조는 관계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이어서 지수함수 먼저 하고 로감수 하도록 하겠습니다.